안녕하세요. 사야제이 TV의 제이입니다. 먼저 그랩은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게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랩카 그리고 저스트그랩입니다. 저스트그랩의 경우에는 그랩카와 그랩택시를 상관없이 내 근처에 있는 가장 빠른 차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랩카는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랩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서 그랩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랩카를 활용하시는 데는 가장 저렴한 요금이 부과가 되고요. 일반 승용차에 그랩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4명 이상이 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거보다 많거나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랩 6시터 6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거든요. 가격은 조금 높지만 6시터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차, 귀하신 분을 모신다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신다든지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실 때는 그랩 프리미엄이나 그랩카 플러스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인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찍으실 때 주소를 쓰시거나 아니면 핀투 로케이션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소를 쓰시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주소 자체가 한국인들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리 이름이라든지 번호라든지 9-10번지 23A-7 이런 주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찾았을 경우에 내가 있는 위치처럼 나오는데 그 주소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주소를 그대로 쓰시는 거는 권장하진 않고요. 그리고 핀투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GP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맵에서 자기 위치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핀투 로케이션을 하고 나면 주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딘지를 기사들이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근처에 있는 건물이나 상점 아니면 간판 같은 걸 잘 살펴보고, 예를 들면 유명한 은행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슈퍼마켓, 커피빈, 스타벅스 이런 카페들을 찍으시면 그랩 기사들이 보통 혼동하지 않고 여러분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쇼핑몰처럼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입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빌리온, 원 우따마 쇼핑몰, 미드밸리 이런 곳들은 엔트랜스가 5개, 많으면 8개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어라이벌 1, 2, 3, 4, 디파처 1부터 8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를 명확히 선택하신 다음에 그랩 차량을 호출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를 잡으실 때 Note to Driver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Note to Driver 기능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 호텔에 입구로 와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비가 와서 로비 안쪽에 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랩 기사가 그걸 보고 좀 더 쉽게 빨리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종종 그랩을 불렀을 때 기사와 마주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랩 기사가 보통 손님에게 전화를 걸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전화 요금이 나가요. 그게 로밍폰이냐에 따라, 또 유심을 사용했지만 그 유심칩 안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대화도 쉽게 되지 않는데 계속 그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랩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에 메시지 모양의 버튼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 모양의 버튼에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넌 지금 어디니, 도착했니, 나 지금 나가, 1분만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공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랩은 혼잡 시간대를 시스템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용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주크라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클럽이 문을 닫을 시간에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클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 요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집까지 보통 23링깃에서 많으면 25링깃 정도가 나왔었는데, 톨비 제외하고요. 근데 그날은 54링깃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아는데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그랩이 없으면 집에 갈 수는 없지만 왜 54링깃을 주고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어요. 15분.
그랬더니 시간이 딱 넘어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28링깃으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많은 시간에는 약간 기다렸다가 그랩을 다시 호출해 보시는 것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이 디맨드, 요청이 많다라는 그 메시지가 뜨면서 나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좀 터무니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기다려 보시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랩이 취소에 대한 벌금을 물리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3링깃, 4링깃, 5링깃이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랩카나 저스트그랩을 불렀을 때는 3링깃, 그랩 프리미엄이라든지 식스시터를 불렀을 때는 4링깃, 5링깃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3링깃을 더 내야 되느냐, 또 3링깃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랩을 호출했어요. 기사를 잡았는데 차가 5분 동안 달려왔어요. 근데 그 5분이 지나고 나서 캔슬을 하면 기사가 당신을 데리러 가는데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네가 취소하는 바람에 기사가 허탕을 치게 됐다라는 의미로 캔슬 차지를 물리게 됩니다. 또는 기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차가 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난 그랩이 좀 늦게 올 줄 알고 쇼핑몰에서 뭐 사고 있었는데 시간 안에 나갈 수가 없다든지, 이번에 이게 적용되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냐면 앱 안에 시간이 표시가 돼요. 5분의 시간이 거기에 표시가 되는데 그걸 놓쳐서 기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얘 안 나오네, 5분 기다려도 안 오네, 이렇게 되면 캔슬 차지를 내셔야 됩니다. 3링깃을 어떻게 내냐? 첫 번째, 그랩페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자동으로 3링깃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랩페이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현금으로 내셔야 되잖아요. 이 3링깃이 다음번 그랩을 탈 때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랩의 시스템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사들도 페널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페널티가 다양하게 있는데 기사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콜 요청에 15% 이상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번의 콜을 받으면 15번 이상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올라가요. 30%를 내야 돼요. 거기서 또 더 취소를 하면 40%를 내야 돼요. 자기가 취소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 취소하기를 희망하면서, 이거 진짜 얍삽한 경우인데, 승객이 취소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랬을 때 승객이 취소할 때 페널티 수수료를 안 내는 유일한 경우는 10분 이상을 기다리셨는데 취소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5분이 지났는데 취소를 하신다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취소를 하신다든지, 1시간에 2번 이상 혹은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3번 이상 아니면 일주일에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취소를 계속 하시면 이게 부정사용자로 의심이 돼요. 그렇게 의심이 된 순간부터 23시간 동안, 거의 하루죠, 23시간 동안 그랩을 다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취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돈을 어떻게 지불할지를 미리 결정을 하시고 부킹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 하나는 신용카드, 하나는 그랩페이.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너무 큰 금액, 예를 들어 50링깃이나 100링깃짜리 지폐를 내시면 저쪽 가게에 가서 네가 좀 바꿔와 달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하시고,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손이 이상했네.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건 편하지만 수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랩페이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기간 동안 솔직히 나는 정확히 125링깃을 쓸 거야 이렇게 계산되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랩페이를 탑업을 얼마나 하시느냐,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톨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운행 비용 플러스 톨비가 얼마인지를 내리시기 전에 기사랑 쇼부 컨펌 확인을 하시고 내리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물건을 놓고 내리시는 경우에 그랩은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을 하시면 고객센터에서 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기사한테 연락을 해요. 지금 뒷좌석에 무슨 물건이 있으니 이거 한번 찾아봐라,
기사한테 명령을 내리고 기사가 그 명령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물건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기사가 더 이상 그랩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차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고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랩은 택시를 탈 때 이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흥정한다든지 뭐 길을 돌아가서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진 않아요. 예를 들면 기사가 굉장히 불친절했다, 차에서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났다, 뭐 운전을 험하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별 5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4.2점 이하로 내려가면 수수료가 비싸져요. 그래서 5스타, give me 5스타, boss give me 5스타, sir give me 5스타, 5스타 오케이야, 이런 요청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G마켓 11번가 이런 거 평가하는 것처럼 그냥 별 5개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 1점을 주실 때 왜 1점을 줘야 되는지의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기사들을 무조건 갑질하는 식으로 1점, 2점을 주면서 그 악용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랩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1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2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걸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1링깃, 3링깃, 5링깃 이렇게 추가로 팁을 줄 수도 있어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르고 그 기사를 평가해 주시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기사에게 나도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나도 기사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한 3-4번 본 적이 있는데 기사도 승객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Yes or No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게 저한테도 누적돼서 쌓이면 제가 나중에 그랩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잘하시는 게, 좋은 기사를 만나고 나도 그 기사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랩 이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의 그랩 사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